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등촌동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문제 많은 시어머니 덕분에 불과 1년 전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성격의 분이셨는데 집안의 대차게 큰 사고를 치셨던 겁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었는데 그런 시아버지를 제대로 돌볼 생각은 안 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던 거죠. 게다가 그 상간남에게 미쳐서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모든 것이 들통이 나 시아버지에게 이혼까지 당하며 시어머니 인생이 폭삭 망하고 말았지만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겪었던 그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연애 결혼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 잘 맞았고 또 성향이나 가치관도 비슷해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큰 어려움이 없었고요. 게다가 시아버지도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셔서 시댁과의 관계도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단 시댁에 유일하게 걸리는 것이 있다면 바로 철딱선이 없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유별나실 정도로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 이기적인 분이신데다 어린아이처럼 철이 없으셨거든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터무니없는 요구나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할 때마다 옆에서 잘 막아주고 계셨고 남편도 제 편이어서 무탈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별난 시어머니의 행동에 남편도 저에게 많이 미안해 했으니까요. 저는 남편과 자식 하나를 낳아 10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께서 손자가 보고 싶다는 말에 시댁에 놀라 갔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 와중에 시어머니께서 뜬금없이 이상한 말씀을 해오시더라고요. 저기, 나경이 너 다음 주 주말에 뭐하니? 다음 주 주말이요? 딱히 할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왜요? 저기 그러면 그날 나랑 좀 만나자. 내가 그날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서 삼겹살 좀 먹으러 고깃집 가기로 했거든. 네가 그때 나랑 같이 가서 나랑 내 친구들 수발 좀 들면서 고기 좀 구워라. 이 사람아, 자네 동창 모이는데 나경이가 거길 왜 가나? 그리고 나경이가 무슨 당신 비서도 아니고 수발을 들기는 왜 들어? 고기 같은 건 먹는 사람들이 직접 알아서 구워 먹으라고 해. 엄마, 또 집사람한테 이상한 거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했지? 무언가 행동이나 말을 할 때는 제발 상대방 입장 좀 생각하고 말하라고. 나야 그냥 나경이 주말에 딱히 할 일도 없다고 하고 시간이 남는 것 같아서 같이 가자는 건데 왜 그러냐? 어른들 챙기면서 고기 굽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가서 공짜로 고기도 얻어먹고 얼마나 좋아. 그 집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엄마 친구들 모이는 데면 전부 어른들일 텐데 집사람이 눈치 보느라고 거기서 먹는 고기가 제대로 입으로 들어갈 것 같아? 고기를 먹기는커녕 엄마가 이것저것 부려 먹으려고 해서 잔뜩 일이나 하다가 오겠지. 우리 동네도 맛있는 고깃집 많고 요즘 누가 고기 못 먹는다고 거기까지 가서 고기를 먹어. 엄마 예전에 나랑 아빠 낚시하러 갔을 때 뜬금없이 집에서 지내지도 않던 제사 지낸다고 임신한 집사람 불러서 일 시켰다가 큰일 날 뻔했던 거 잊은 거 아니지? 그때 잘못했으면 엄마 손자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할 뻔했어. 알겠어, 알겠다고. 내가 나경이한테 뭐라고 말하면 다들 나한테 뭐라고 하지? 왜 다들 내 편은 안 들고 나경이 편만 들은데? 안 부르면 될 거 아니야.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가끔 사건을 만드시는 거 빼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던 시댁에 생각지도 못한 정말 기가 막힌 엄청난 일이 생기고 맙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늦은 나이 회사에 취직해 직장을 다니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성격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직장에 다니신다고 해도 과연 잘할 수 있을지 가족들이 모두 걱정하는 가운데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가 직장에 다니시는 걸 찬성해 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던 분이시니 늦은 나이라도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어머니께서 점점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직장에 다니고 싶다고 말하시면서 무슨 다단계 형식의 화장품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직원들에게 무리하게 제품을 강매하거나 그런 거 없이 다닐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본인이 영업한 만큼 월급을 받아가는 프리랜서 형식의 직장이라 시아버지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시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콧바람 정도 쐬고 기분 전환 삼아 다니기 좋은 곳이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게다가 말로만 직장이지 시어머니가 회사에 나가며 들어가는 차비에 밥값에 전부 시아버지가 지원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본인이 무슨 엄청난 회사에 다니시는 것처럼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더니 시아버지를 조금씩 무시하며 외모 가꾸는 일에 엄청 신경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이 다니는 회사가 화장품 회사고 사회생활을 하려면 보이는 이미지가 중요하다면서요. 더욱이 시어머니는 집안 살림을 제대로 안 돌보며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셨죠. 시어머니가 일을 한다며 밤늦게 집에 들어와 시아버지가 혼자 집안 청소를 하며 집 냉장고에 있는 오래된 반찬이나 라면을 끓여 끼니를 대충 때우시는 일이 많아지신 겁니다. 시아버지는 옛날 분이신데다가 평생을 밖에서 직장 생활만 하던 분이시니 제대로 밥이나 반찬을 해본 적이 없으셨거든요. 나중에는 안 되겠는지 저에게 전화해 찌개나 반찬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시아버지 드시라고 남편을 통해 반찬을 내서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이 볼 때도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하는 행동이 너무 지나치시다는 생각에 집에 시아버지가 계시니 일을 해도 집안에 조금은 신경을 쓰시라 언제 기회를 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가정에 소홀했던 이유가 아주 뜻밖의 계기로 밝혀지게 됩니다. 제가 그날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밥을 먹고 헤어지는 길이었는데 길거리에서 시어머니가 어떤 나이 많은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꾸민다고 꾸민 것 같았는데 정신만 사납지 빨간색 정장을 위아래로 갖춰 입은 아주 촌스러운 영감님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회사에 다닌다는 핑계로 시아버지 몰래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죠.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몰래 미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자 두 사람이 들어간 곳은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어르신들이 자주 갈 법한 다방이었습니다. 저는 다방에 들어가 시어머니가 안 보이는 곳에 앉게 되었는데 시어머니와 바람난 상간남이 나누는 대화는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경자 뭐가 먹고 싶으려나? 오빠가 얼마든지 사줄 테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시켜. 나는 이래서 오빠가 정말 좋더라.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고 아주 화끈하단 말이야. 집에 가면 매일 나한테 잔소리만 해대는 남편밖에 없는데 오빠가 내 서방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말로만이라도 이 오빠가 지금 잠깐 우리 경자 서방님 해줄까? 어디 한번 오빠한테 서방님이라고 불러봐. 하라면 내가 못할 줄 알고. 서방, 우리 서방. 왜 그래 섹시? 이거 듣기만 해도 이 오빠가 우리 경자 진짜 서방 된 것 같고 아주 행복하네. 나도 우리 오빠가 정말 내 서방 된 것 같고 너무 좋다. 딱 봐도 시어머니보다 10살은 거뜬히 많아 보이는 어르신이었는데 그런 늙은 할아버지한테 넘어간 시어머니를 보며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좋으신 자상한 시아버지를 두고 이상한 남자를 만나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고요.
그동안 가정에 충실하며 살았던 시아버지가 불쌍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막상 쉽게 그 사실을 시아버지께 말씀드리기 쉽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드려야 하긴 하는데 시아버지께서 상처받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어떻게 시아버지께 말씀드릴지 고민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시아버지 걱정에 평소보다 더욱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별일 없으신 거죠? 어머님 없이 혼자 식사 차려 드시기 어렵지 않으시고요? 아이, 나야 뭐 잘 지내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나경이 네가 나 먹으라고 매번 반찬도 해서 우리 현욱이 편에 보내고 있지 않니? 그러는 너야말로 잘 지내고 있는 거냐? 그럼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 시어머니의 바람 사실을 알려드리기도 전에 뜻밖의 슬픈 일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혈변을 보셔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대장암 1기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아빠가 수술할 병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또다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말았죠. 저희 시아버지가 혼자 집에 계시다가 빈혈로 갑자기 쓰러지시게 된 겁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계속 시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니 남편이 시아버지가 잘 계시는지 보러 가게 되었는데 그때 남편이 쓰러진 시아버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급하게 병원에 가 검사를 받아보니 위암이라는 이야기였죠. 저희 친정 아빠의 뒤이어 시아버지까지 암이라는 선고에 제가 받은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남편도 그 사실에 많이 힘들어했고요. 그때 남편이며 저며 정말 친정아빠와 시아버지를 고치기 위해 병원을 이리저리 알아보느라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 그때까지 시아버지가 암에 걸렸으니 시어머니가 정신 차리고 시아버지한테 당연히 돌아오실 거로 믿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평생 같이 산 내 남편이 아픈데 그 걱정에 더는 다른 곳에 마음 쓸 여유 따위는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픈 시아버지를 잘 돌본다면 시어머니의 바람은 영원히 저 혼자 땅속에 들어갈 때까지 비밀로 묻고 가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암에 걸렸다고 하는데도 일말에 걱정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은 채 슬퍼하기는커녕 아무렇지 않아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더욱 황당했던 건 시아버지가 암이라고 선고받은 후에 시어머니의 행동이었어요. 아무리 다른 남자랑 바람이나 눈이 뒤집혀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어요. 전 정말 크게 분노하고 말았죠. 제가 시어머니가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모르는 시어머니는 가족들 앞에서 아주 뻔뻔하게 나왔던 겁니다. 물론 당신이 암에 걸린 건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나도 나이 먹어서 얼마나 살지 알 수도 없고 지금껏 당신 뒷바라지하면서 현욱을 키우느라 고생했으면 앞으로는 젊었을 때 못했던 것들 원 없이 하면서 내 인생은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그러니까 난 세상이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내 직장에 다닐 예정이고 그러니까 당신 병시 죽은 애들한테 받도록 해. 엄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이렇게 아픈데 엄마는 그깟 직장이 중요하다는 거야?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아서 아빠한테 매일 교통비랑 식비랑 용돈 받았었으면서 그런 직장이 한평생 같이 산 아빠보다 중요하다는 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그리고 집사람 지금 장인어른도 아프셔서 거기 신경 써야 해서 아빠 보는데도 한계가 있고 나도 우리 민준이 챙기면서 직장 다녀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럴 때만이라도 엄마야말로 아빠 곁에 있어주면 안 되는 거야? 현우가 그만해라. 네 엄마가 그러고 싶다면 그렇게 하게 둬. 아빠,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아빠가 지금 다른 병도 아니고 암에 걸렸다고.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 안 되면 간병 있으면 되는 거고 네 엄마가 지금이라도 젊어서 못한 것들 하면서 자기 인생 한번 살고 싶다는데 그렇게 하게 두어라. 아빠 아직 혼자 몸 정도는 건사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의 말뜻이 뭔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암에 걸려 아프다고 하는데도 계속 직장에 나가겠다고 하는 시어머니의 속내가 저는 뻔히 보였거든요. 직장을 관두게 되면 시어머니는 자신의 상간남을 만나기 어려워지니 한마디로 시아버지가 암에 걸려 위독한 상태에서도 직장을 핑계로 계속해 밖에 나가 상간남을 만나 바람을 피우시겠다는 이야기였죠. 그때 가족들 앞이라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시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나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로요. 그래서 자신이 잘못하고도 정신 못 차린 시어머니를 제대로 혼쭐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 생각을 알지 못한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오더라고요. 그것도 저희 아빠가 수술할 병원을 잡아 병원에 입원하는 날 부모님과 같이 있는 저를 찾아와 따로 불러내서요. 바깥 써둔 입원은 잘 시킨 거니? 네, 어머니. 그러면 마침 잘 됐구나. 바깥 사돈도 병원에 입원도 시켰겠다. 친정에서 너 할 일은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니? 그래서 말인데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내가 직장 생활이 바빠 네 시아버지 병가 나오기 힘들 것 같으니까 네가 네 시아버지 병시중 좀 들어라. 물론 네 아빠가 암에 걸린 건 안타깝다만 너는 이미 우리 집안에 시집온 우리 집 사람이고 그러면 우리 집안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해야 하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 앞으로는 네 아빠 병가 넣을 생각 말고 네 시아버지 병시중만 잘 들면 된다. 네 아빠 얼굴이야 나중에 네 아빠 낳고 보면 될 거 아니냐. 응?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저희 아빠 곁에 엄마가 있다고 해도 저희 아빠 자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보고 아버님만 돌보면서 아픈 저희 아빠는 찾아가지도 말라는 건가요? 그러는 어머니야말로 아버님이 저렇게 아프신데 어떻게 직장에 계속 다니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야말로 직장은 아버님 다 낳고 다녀도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하라면 할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다른 말 필요 없고 넌 우리 집안 며느리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고 그러니 무조건 네 시아비만 돌보는 거다. 아니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님이 저렇게 아프신데도 굳이 직장에 다닌다고 우기시는 거 보면 혹시 어머니 직장 다닌다는 핑계로 다른 일하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일이라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닌다고 그러는 거냐? 어머니 혹시 아버님 몰래 다른 남자라도 만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게 아니면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직장에 다닌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다른 병도 아니고 암 걸려 아프신 아버님께 저렇게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님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 여쭤봤어요. 아니다. 절대 아니야. 저기, 내가 지금 일이 바빠서 나중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꾸나. 제 말에 찔리는지 시어머니는 도망치듯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께서 연락이 왔던 겁니다. 저에게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시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에 와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아빠 입원 수속을 마치자마자 아버님이 입원한 병실로 찾아가게 되었는데 시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은 제가 생각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나경아, 요즘 아픈 네 아버지 돌보랴 이 시아버지 돌보랴 많이 힘들지? 네? 힘들기는요. 아니에요, 아버님. 당연히 제가 해야 하는 일들인걸요. 나경아, 그러지 말고 너는 네 친정아버지 곁에 있어라.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도 아프신데 저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저번에도 네 시어머니 있는 데서 이야기했지.
어차피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필요한 거면 간병 있으면 되는 거고. 박가사돈께서도 나이가 있으신데 나경이 네가 이러다가 나중에 후회할까봐 걱정이 된다. 이 나이 들어 아플 때는 자식이 곁에 있어주는 것보다 힘이 되는 것도 없어. 그리고 그렇게 말하더니 시아버지는 병실 침대 옆 탁자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전 그 봉투가 무엇인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결국 전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아버님, 이건 얼마 안 되지만 현옥이한테 뽑아오라고 해서 좀 넣었다. 네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이 까다로운 시아버지 비유 맞추느라 철없는 시어머니는 신경 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그래서 박가사돈께 귀한 딸 우리처럼 부족한 집에 며느리로 줘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 드리는 것이니 네 친정아버지 병원비에 보탰으면 좋겠구나. 아버님, 저 이 돈 못 받아요. 아버님도 아프신데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게다가 봉투만 봐도 한두 푼이 아닌 게 보이는걸요. 아니야, 받아도 돼. 암이란 병이 어디 한두 푼 드는 병이냐. 나경이 그동안 우리 집으로 시집와서 살면서 고생하느라 수고 많았다. 정말 고맙다. 아버님, 저야말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저희 아빠 병간호 잘할게요. 그리고 저 아버님도 제가 병간호 해야겠어요. 뭐라고? 그러다가 너까지 병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는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 아버님,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지도 12년은 넘었어요. 힘들 때마다 제 옆에서 힘이 되어주신 아버님, 저희 친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고요. 저 우리 친정 아빠 딸이기도 하지만 아버님 자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 자식으로서 아버님 병간호도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저 말리지 마세요. 집사람도 나 돌보기 싫다고 저렇게 밖으로만 놔두는데. 나경아, 고맙다. 우리 딸 정말 고맙다. 아버님. 그날 저와 아버님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아버님이 내색은 안 하셨지만 당신이 암이란 소리에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색하지 않고 버티고 버티다 시아버지 곁에 제가 있을 거란 한마디에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버님 병실에 얼굴도 잘 안 보이던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해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전화를 받자 바로 저의 속을 긁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네 시아버지한테 들었다. 네 시아버지 간병 앞으로 나경이 네가 하기로 했다면서? 그러게 내가 좋게 이야기할 때 말 좀 듣지 그랬냐. 괜히 서로 얼굴만 붉혔잖니. 그래도 늦게나마 정말 생각 잘했다.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넌 엄연히 우리 집안 며느리고 그러면 며느리로서 시아버지 먼저 돌보는 게 당연한 거다. 네 아빠는 네 엄마가 모시면 되지 않니? 그럼요, 어머님. 제가 당연히 모셔야죠. 그러니 앞으로는 어머님께서 아버님 간병할 일은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냐? 그럼 나야 좋지. 앞으로 난 나경이 너만 믿으마. 시아버지를 제가 간병할 테니 마음 놓으라는 말에 안심하며 웃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며느리에 대한 도리를 강요하면서 시아버지에게 부부의 도리조차 지키지 않은 시어머니 행동에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었죠. 그러나 제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시아버지께 말씀드려 시어머니가 바람 피운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시아버지 성격에 절대로 시어머니를 용서해 줄 리 없고 이혼을 당할 게 뻔했거든요. 그러니 이혼당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돌볼 일은 없었기에 제가 그렇게 말했던 것인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의기양양하게 나왔던 거죠. 그렇게 저는 저희 시아버지와 친정아빠를 병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인 건 아빠랑 시아버지께서 같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셔서 제가 다른 병원을 오가며 고생할 일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저희 아빠랑 아버님 모두 수술 후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기로 했고요. 그리고 아빠 옆에서 저희 친정엄마가 있으니 제가 시아버지를 주로 돌보며 필요할 때만 저희 아빠를 찾아가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는 엄마랑 저랑 중간중간 간병인을 고용해 도움을 받기로 했고요.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큰 고민은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시아버지께서 충격받지 않게 어떻게 말씀드리냐는 것이었어요. 가뜩이나 몸도 아프신데 괜히 그 소식을 아셨다가 더 상태가 악화되실까봐 많이 걱정이 되었거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충격적인 일을 당하시고 잘못되는 경우도 종종 보았고요. 그래서 제가 시아버지께서 놀라지 않도록 잘 말씀드릴 상황을 엿보고 있는데 더욱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찾아와 안 하던 병간호를 하시면서 시아버지한테 엄청나게 잘해주시더니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꺼내셨던 거죠. 그런데 여보, 당신 아픈데 이런 이야기 꺼내서 내가 정말 미안한데 그래도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당신 재산은 언제 정리할 생각이야? 암이란 병이 언제 한순간 잘못될 수도 있는 건데 살게 될 때 살게 되더라도 당신 재산은 미리미리 정리를 해놔야 하지 않겠어? 당연히 당신 재산 전부 나한테 증여해 줄 거지? 애들이 아직 젊고 지들이 알아서 일해서 먹고 살면 되는 거고 당신이 떠나면서 재산도 안 물려주고 가면 나는 이 나이 뭐 먹고 살아? 당신 떠나고 없으면은 내가 돈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한평생 당신 뒷바라지 하면서 고생한 거 잊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아직 멀쩡히 살아계신 시아버지를 붙잡고 곧 죽을 사람을 앞에 둔 것처럼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수술도 들어가기 전인 시아버지의 죽음이 확정되기라도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꼭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요. 여보, 그러니까 죽으려거든 당신 재산 나 전부 주고 가야 해. 애들이 당신 죽고 나 콸시하면서 구박하면 어떡해? 내가 돈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이 사람 좀 진정하라고. 현욱이랑 며느리가 당신을 구박하긴 왜 구박해? 그리고 나 아직 안 죽었어. 살아있다고. 그렇게 시아버지를 붙들고 한참을 우시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회사에 급하게 전화할 게 생각났다며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도 시아버지가 드실 물을 뜨러 밖에 나갔는데 저희 엄마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온 것입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나한테 뭐 시킬 일이라도 있어? 그게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지금 휠체어 끌고 네 아빠랑 잠깐 밖에 산책 나왔는데 네 시어머니가 어떤 늙은 남자랑 만나서 벤치에 팔짱 끼고 탁 붙어서 앉아있는 걸 봤다. 아무래도 네 시어머니가 바깥사돈 두고 바람이 난 것 같아. 지금 바깥사돈 아프신데 네 시어머니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저게 사람이냐? 뭐라고? 지금 어머니가 그 바람난 그지 같은 늙은 놈팡이랑 병원에서 만나고 있다는 소리야? 이 인간들이 진짜. 엄마, 우리 시어머니 있는 장소가 어디야? 내가 바로 달려갈게. 저는 바로 시어머니가 상간남이랑 있는 장소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는 사람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 엄마 말대로 둘이 꼭 팔짱까지 낀 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상간남과 하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는데 차마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오빠, 조금만 기다려. 우리 남편 죽으면 그 재산 전부 내 거 되는 거니까 우리 그 돈으로 평생 행복하게 살자. 내가 우리 오빠 호강시켜줄게. 정말이야? 우리 경자가 이 오빠 노년에 편하게 살게 해주려나?
후련하고 말고 남편이 암이라는데 오래 살게 하겠어?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죽겠지. 순간 저는 정말 다른 사람들의 말처럼 눈이 돌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시아버지 재산은 시부모님 두 분 재산이라는 생각에 바라지도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시아버지한테 재산을 미리 정리하라며 전부 자기에게 물려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당신 상간남이랑 시아버지 재산으로 호의호식할 생각에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하자 저는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던 거죠.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네가 여기를 어떻게... 지금 저 늙은 꼴뚜기처럼 생긴 늙은 영감탱이랑 뭐 하시는 거냐고요? 꼴뚜기처럼 생긴 영감탱이라니? 너 지금 우리 오빠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우리 오빠는 무슨... 누가 보면 삼촌이라고 해도 믿겠네요. 그러는 어머니야말로 지금 암까지 걸려 아픈 아버님 두고 여기서 뭐 하는 건데요? 뭐긴... 친한 오빠가 우리 남편은 아프다니까 병문안 왔다고 해서 잠깐 만난 것 뿐이다. 어머니, 어디서 되지도 않은 그런 헛소리를 하고 그러세요. 요즘은 친한 오빠랑도 팔짱도 끼고 어깨도 기대고 그런가 보죠? 어머님이 아버님 몰래 그동안 바람 피운 거 제가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어머니 정신 차리고 돌아오길 바라면서 제가 기다려줬는데 이제는 안 되겠네요. 아버님께 어머니 바람 피운 사실 전부 말할 테니까 어디 각오해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이건 우리 아버님 대신하는 내 복수다. 저는 바로 시어머니랑 상간남 머리채를 잡아버렸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어디서 감히 지 시애미 머리채를 잡고 있어? 당장 내 머리랑 우리 오빠 머리 놓지 못하겠어. 그리고 네가 우리 남편한테 내가 바람 피운 걸 이야기하겠다고? 어디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가뜩이나 아픈 양반 네 이야기 듣고 잘못돼서 더 일찍 하기로 하다면 어쩌려고 그러냐? 우리 남편 일찍 죽으면 그건 전부 네 탓이다.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잘못을 했으면 혼이 나야죠. 그리고 아버님이 잘못되면 그게 왜 제 탓이에요? 늙은 꼴뚜기 놈팡이한테 정신 나가 바람 피운 어머니 잘못이죠. 그러면 어디 지금이라도 당장 올라가서 네 시아버지한테 내가 바람 났다고 이야기를 해보단지. 네 시아버지 잘못될까봐 겁나서 못하겠지? 그러면 넌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어. 난 누가 말려도 우리 오빠 계속 만날 거고 절대 헤어질 생각 없으니까. 사랑이 죄는 아니지 않니? 죄가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그동안 한평생 살았던 아버님 가슴에 대못 박으면서 바람 피우고 있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든 아버님께 대역 죄인이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며 상간남이며 저와 한참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안 되겠는지 시어머니며 상간남이며 저한테서 도망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상간남이랑 주랭랑을 치면서도 시아버지한테 자기가 바람 피운 사실을 알리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울음장을 놓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도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더 늦기 전에 진짜 시아버지께 시어머니가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아버지의 눈치를 보다 조심스레 말을 꺼내게 되었죠. 아버님, 사실 제가 정말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 가뜩이나 아버님 아프신데 그 말씀 드리면 충격받고 몸이 더 안 좋아지실까봐 그동안 말씀 못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왜? 무슨 일이냐? 혹시 내 간병하는데 힘들어서 그래? 그런 거면 언제든지 말하거라. 나도 나경에 너한테 부담 주기 싫으니. 아니요, 힘들기는요. 그게 아니고 어머님에 대한 건데 아버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 너무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그리고 저는 언제나 아버님 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부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이 기어편 내가 안 그래도 요즘 이상해서 내가 의심하고 있었지만 정말로 이럴 줄은 몰랐구나. 아무리 남자의 눈이 뒤집혀도 그렇지
자기 남편이 암에 걸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와중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얼른 죽길 바라면서 그 잘난 놈이랑 내 재산으로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처음에는 아버님 상처받으실까봐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아버님이 아프시니 혹시 건강이라도 안 좋아지실까봐 걱정돼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니다. 나라도 그랬을 거다. 나야말로 이런 일로 나경이 너한테 걱정을 하게 한 것 같아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면목이 없어.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 잘못도 아닌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나경아, 아무래도 네 시어머니랑 나랑은 더는 못 살 것 같다. 아픈 날 두고 바람 피운 것도 그렇지만 내가 죽으면 남은 내 재산 가지고 바람난 놈이랑 살 생각하는 네 시어머니랑 내가 어떻게 살겠냐?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나경이 네가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럼요, 아버님. 말씀만 하세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몰래 시어머니와 이혼할 준비를 합니다. 혹시나 시어머니가 알면 시아버지 몰래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없앨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픈 시아버지를 대신해 시어머니가 바람 피운다는 증거를 찾기 시작했죠. 시아버지 병시중은 잠시 간병인 분에게 맡겨놓고요. 그러던 와중 시어머니는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실수로 상간남에게 보낼 문자를 시아버지한테 보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본인이 문자를 잘못 보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은 오빠 보세요. 경자가 오늘도 오빠 생각하면서 잠들기 전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오빠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 남편 잘 꼬드겨서 자식들한테 이런 한 푼 안 주고 남편 재산 전부 제가 뜯어낼 테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 둘만 보고 행복하게 살아요. 경자가 오빠를 생각하며. 시어머니가 시아버지한테 보낸 문자 증거에 시아버지 이름으로 개통한 시어머니 핸드폰에 상간남과의 전화통화한 기록이며 가끔 집에 있던 시아버지 차로 끌고 나가 상간남과 만난 블랙박스 영상까지 증거자료까지 전부 모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수술을 하게 되셨고 다행히 무사히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기운을 어느 정도 차렸을 때 모든 준비를 끝낸 시아버지는 저의 도움으로 그동안 계획했던 것을 실행에 옮기기로 합니다. 바로 시어머니와의 이혼 말이에요. 남편도 이미 제가 말해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가 이혼할 생각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저한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 대한 상황을 전부 듣더니 남편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와 이혼을 하길 바라더라고요. 아무리 자기 엄마지만 도무지 용서가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시아버지는 저와 남편이 보는 앞에서 핸드폰 스피커폰으로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무 의심 없이 시아버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아무래도 내가 당신 말대로 살아있을 때 내 재산을 전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빨리 와줬으면 좋겠는데. 당신 그게 정말이야? 여보, 정말 잘 생각했어. 당신 이제 암 환자라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도 모르고 원래 재산은 살아있을 때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좋은 거라고. 그러면 당신 재산 전부 나한테 증여해주는 거 맞지? 조금만 기다려. 내가 얼른 갈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전화를 끊은 후 정말 1시간도 되지 않아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몸 상태가 어떤지 안부도 묻지 않고 다짜고짜 재산 이야기부터 꺼내시더라고요. 아, 여보, 정말 생각 잘했어. 당신 재산 전부 나한테 넘기려고 나 부른 거 맞지? 아우, 이게 꿈이야, 생시야? 여보, 정말 고마워. 이제는 내가 아무 걱정 없이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암 환자고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당신 눈 감기 전까지 옆에서 열심히 병시중 할게. 그 전에 당신 내가 준 이 서류부터 보고 이야기하지.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시어머니에게 서류 봉투를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서류 봉투에 든 내용을 확인한 순간 놀라고 말았죠. 이게 뭐야? 이건 당신이랑 나랑 이혼 서류잖아? 당신이 나한테 당신 재산 준다고 해서 왔는데 지금 이게 뭐야? 갑자기 이혼 서류라니? 당신 지금 장난해?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나랑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뻔뻔하게 나한테 재산을 달라는 말이 나와? 뻔뻔하다니? 내가 뭘 어쨌다고 뻔뻔하다는 거야? 이 여편 내야. 이거나 보고 말해.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또 하나의 서류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내용을 확인하자 이번엔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식은땀까지 흘리기 시작했죠. 서류 봉투 안에 남아있던 것은 시아버지 차에 남아있던 시어머니가 상간남과 만나면서 찍혔던 블랙박스 영상으로 뽑은 사진들이었으니까요. 이건... 시아버지는 순간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뺨을 날리셨습니다. 그리곤 큰 소리로 말씀하셨죠. 이렇게 증거가 남아있는데도 발뺌할 작정이야? 당신이 나 몰래 다른 놈 만나서 바람 피운 거 며느리가 말해줘서 진작 알고 있었다고. 당신 남편인 내가 이렇게 암까지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데 마누라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해? 당신 젊은 시절부터 철없이 구른 거 보면서도 그래도 그것도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당신 다독이며 살자 생각하고 살았어. 그리고 나이 들어서 갑자기 직장 다니고 싶다고 했을 때도 그동안 애 키우고 내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했기도 하고 해서 그러라고 한 거였고, 직장 다닌다는 핑계로 집안 살림 내팽개 쳤을 때도 나이 들어서 사춘기처럼 감정에 기복이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한때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다고. 그런데 이제 보니 당신 그랬던 게 헛발음 든 데다가 직장 다니면서 다른 놈 만나느라 눈이 뒤집혀서 그랬던 거야? 당신이랑은 이제 끝이야. 당신이랑은 이혼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내 재산은 나 쓸 것만 빼고 우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현욱이랑 며느리한테 전부 물려줄 생각이니까 나한테 이런 한 푼 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당신이 이 소식 들으면 많이 아쉬울지도 모르겠지만 나 아직 위암 2기밖에 안 됐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수술 잘 돼서 앞으로 치료만 잘 받으면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거라 했어.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바람난 거 들켜서 이혼이라니. 안 돼, 여보. 내가 전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내가 이 나이에 당신한테 이혼당해서 쫓겨나면 앞으로 뭐 해먹고 살라고 그래. 나 죽으면 내 재산 가지고 같이 살려고 했던 네 보고 싶은 오빠한테 가서 같이 살면 되겠네. 나경이한테 들어보니 나보다도 10살은 더 먹어 보이는 늙은 놈팡이라고 하는데 그런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당신 먹여 살리며 철딱선이 없는 당신 감당하며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들아, 며느리야, 네 아빠 좀 어떻게 좀 알려봐라. 너희들이라도 네 아빠 좀 설득 좀 해서 마음을 돌려야 할 거 아니냐. 엄마, 내가 왜 그래 하는데? 아빠 몰래 바람까지 피우면서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 아빠 언제 죽나 기다린 것도 모자라 아빠 재산으로 바람난 남자랑 잘 살 생각한 엄마가 뭐가 좋다고 내가 편들어주냐고. 엄마는 엄마 행동이 얼마나 창피하고 잘못된 건지 모르는 거야? 엄마, 우리 다시는 얼굴 보고 살지 말자. 엄마 아빠랑 이혼하면 나도 엄마 얼굴 볼 생각 없으니까 아빠랑 이혼하고 우리 찾아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다 엄마가 자처한 일이니까. 어머니, 그러게 기회가 있을 때 정신을 차리셨어야죠. 이제와 이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남편이랑 앞으로 어머니 얼굴 볼 생각 없으니까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 아직 병자라 스트레스 받거나 흥분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 선생님 부르기 전에 그만 저희 아버님 병실에서 나가주시죠. 시어머니는 끝까지 시아버지 병실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병원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혀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제발 버리지 마. 내가 잘못했다고. 나 좀 한 번만 봐줘, 여보. 그리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결국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 발악을 했지만 귀책 사유가 시어머니에게 있으니 소용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아버지는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로 당신이 쓸 재산만 남기고 남편과 저에게 재산을 전부 증여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법정 싸움을 걸었고 기어이 시아버지의 재산 일부를 받아내셨어요. 하지만 그 돈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이혼하며 귀책 사유가 시어머니한테 있어 시아버지한테 위자료를 물어줘야 했던 데다 시어머니의 상간남이 시어머니의 재산만 가지고 홀라당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시어머니보다 더 젊은 여자를 꼬셔서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한 번 연락이 온 적이 있는데 시어머니는 상간남에게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방 구할 돈도 없어서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화장품 회사도 관두고 정말로 돈을 벌어야 해서 늦은 나이 청소 일을 시작했나 보더라고요. 늦은 나이 고생을 하며 진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제야 시어머니는 시아버지한테 했던 짓들이 많이 후회를 하는 것 같았는데 시아버지가 그런 시어머니를 받아줄 생각이 없을 뿐더러 남편도 시어머니가 제대로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정말로 연락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결국 이기적으로 굴며 바람까지 피우다가 사랑하는 가족과 돈까지 잃고 정말 폭삭 망하고 만 것이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상간남을 어떻게 만났나 했더니 시아버지와 법정 싸움을 하며 알게 된 사실인데 시어머니가 화장품을 팔겠다고 영업을 하러 다닐 때 상간남이 먼저 시어머니에게 접근했던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상간남에게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고요. 그렇게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고 현재 저희 친정아빠며 시아버지 모두 건강을 잘 회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분 다 끝까지 병마와 잘 싸워 이겨내실 수 있도록 곁에서 제가 잘 보살펴 드리려고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저와 남편에게 물려주신 재산은 시아버지께 필요한 부분이 생길 때마다 쓸 생각입니다. 이번에 시어머니의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것은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내 가까이 있다 보니 가족이란 소중함에 대해 놓칠 때가 있는데 그 소중함을 잊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저희 시어머니가 잘 보여주셨으니까요. 우리 모두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잊지 말고 살아가자고요. 모두 가족들과 함께 늘 화목하시고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